안녕하세요. 말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내용은 분양 현장 소식은 아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화두는 영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은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집을 사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죠. 그나마 기존 주택 매매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약시장도 가점제로 인해 1, 2인 가구가 대부분인 3, 40대 무주택 세대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20, 30대가 영끌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공방에 대해 이른바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영끌로 집을 사는 것과 새로 공급되는 물량을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급 물량을 기다릴 요량이면 영끌을 멈출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정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 호, 정비사업 39만 호, 기타 4만 호 등 총 127만 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만 4천 호, 경기 75만 6천 호, 인천 15만 1천 호입니다. 이 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 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 호, 기타 민간택지 및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4만 호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 현황을 보면 서울은 동남권에 4만 1천 호, 서남권에 1만 9천 호, 서부권에 2만 6천 호, 동부권에 2만 5천 호 등 4개 권역별로 나눠 공급하는데요. 한강을 중심으로 보면 강남이 6만 호, 강북이 5만 1천 호로 강남 물량이 더 많습니다. 먼저 한강 이남 지역을 보겠습니다. 1,000호 이상 공급되는 동남권 입지는 고덕 강일, 개포 구룡마을, 서울의료원, 수서역세권, 구 성동구치소, 서초 염곡,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서초 성디마을, 서울지방조달청, 강일 차고지 등입니다. 서남권은 서남물재생센터, 동작환경지원센터, 대방동 군부지, 강서 군부지, 영등포 쪽방촌, 마곡 미 매각부지, 서부 트럭 터미널 등이죠. 다음은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을 보겠습니다. 동부권은 태릉CC, 광운 역세권, 서울 양원, 도봉 성대 야구장, 북부 간선도로 입체화, 면목 행정복합타운 등이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용상 정비창,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수색 역세권, 상암 DNC 미매각 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75만 6천 호 공급이 예정된 경기도는 경기 북부에 33만 1천 호, 경기 남부에 42만 5천 호가 계획돼 있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는 공공택지 27만 호, 정비사업 6만 호가 공급됩니다. 입지가 확정된 경기 북부 주요 공공택지로는 남양주시 왕숙, 양정역세권, 진접, 다산 지금 진건 등 10만 3천 호, 고양시 창릉, 장항, 방송 영상밸리, 지축, 탄현 등 6만 7천 호, 양주시 회천, 광석, 옥정 등 3만 5천 호, 파주시는 운정에 3만 6천 호를 공급하고 이 밖에도 구리 갈매 역세권, 의정부 우정, 김포 마송, 김포 양곡 등 구리, 의정부, 김포 등에 1만 6천 호가 공급됩니다. 이어 경기 남부와 인천에 57만 6천 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규모는 경기 동남권 13만 6천 호, 서남권 22만 6천 호, 인천시 9만 4천 호입니다. 경기 동남권은 강남 3구 연접지역인 성남, 하남, 과천 등에 각각 2만 2천 호, 3만 4천 호, 2만 2천 호 등 총 7만 8천 호가 공급되고 수원 1만 4천 호, 용인 2만 2천 호, 의왕 1만 1천 호 등 총 5만 8천 호가 공급됩니다. 경기 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의 3만 1천 호를 비롯해 화성 7만 2천 호, 평택 4만 3천 호, 안산 2만 2천 호, 시흥 1만 9천 호, 광명 1만 호, 안양 4천호 등 총 22만 6천호가 공급됩니다. 인천시는 검단과 계양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 하늘도시 2만 1,000호,
검암 역세권 7,000호 등 총 94,000호를 공급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급 예정인 84만 5천호 중 44%에 달하는 37만 호를 오는 2022년까지 우선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 임대주택은 13만 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호, 본청약 18만 호 등 총 24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엔 영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전청약 조항을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은 상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 2년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지역과 일정을 보면 3기 신도시와 서울, 성남, 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 등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내년 7월과 8월에 인천 계양 신도시, 노량진역 인근 군부대,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1, 2, 의왕청계 위례가, 9월과 10월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 남태령 군부지, 성남 신촌 낙생,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부천 역고기, 11월과 12월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신도시와 과천,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신길 2, 남양주 양정 역세권 등 3만호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에는 남양주 왕숙 1, 남양주 왕숙 2,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고덕 강일, 강서, 마곡, 은평, 고양 탄현, 남양주 진접 2 양정 역세권, 광명 학원, 안양 인덕원, 관양, 장산, 매곡, 검암 역세권, 용인 플랫폼 시티 등에서 3만호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을 보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입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릉 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 청사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입지는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설계 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청약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남 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별 선호도를 보면 하남 교산 20%, 고양 창릉 17%, 과천 17%, 남양주 왕숙 15%, 부천 대장 13%, 인천 계양 1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 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21%, 직장과의 거리 20%, 충분한 공원 녹지 17% 등을 꼽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 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 거주 목적을 뽑아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수요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 주택 수요도 분산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주택 면적은 60%가 전용 60에서 8호를 선택했고 8호 초가 29%, 60 이하 10%로 소형 주택보다는 중형 이산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런 선호도를 고려해 지역 여건에 따라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에서 8호 제곱미터 공공분양 주택 비율을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에서 8호 제곱미터 공급 비율은 15%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린다는 것이죠. 또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에서 8호 제곱미터 주택이 60% 이상, 8호 제곱미터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고 여기에 1,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호도에 기반해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평면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인 가구 대상 소형 평형인 전용 51제곱미터 타입은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작지만 침실 1에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고 거실 주방 마통풍 구조의 주방 한편엔 팬트리가 보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인 전용 84 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됐습니다.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제공돼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침실 1 드레스룸 옆으로 알파룸이 하나 더 마련돼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네요. 또 거실과 침실 2 사이, 침실 2와 침실 3 벽체를 가변형 옵션으로 설계해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사전 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약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 승인, 주택 착공, 본 청약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청약은 지구계획과 사업 승인 중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 분양으로 선보이는 물량은 당첨자 선정 방식이 일반 분양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분양 일반 공급이 주로 가점제 위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반면 공공 분양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공공 분양은 특별 공급 비중이 높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공급 물량의 58%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하는데요.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로 특공 물량의 과반이 넘습니다. 정부가 영끌하지 말고 사전 청약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특별 공급 물량을 의중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는데요.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 요건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은 자녀 수와 자녀 나이, 혼인기간 등의 가점이 반영됩니다. 생애 최초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부분은 혼인한 사람만 생애 최초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경우엔 자녀가 있을 시에만 생애 최초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평소 혼인기간이 길어 점수가 낮았던 사람들은 신특보다는 생초를 노려볼 만하죠. 생애 최초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모집 부문별로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등 신청 자격이 다르고 당첨자 선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청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청약 시에는 자산과 소득 요건이 충족됐는데 본 청약 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 궁금해집니다.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고 보면 그 사이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 변동이 있더라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 청약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답은 사전 청약에서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첨자는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도 다른 분양주택에 사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에 본 청약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당첨되면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집에는 입주할 수 없겠죠. 청약이 아니라 다른 주택 구입도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 청약은 주택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 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약간씩 다릅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며 지역에 따라 우선 공급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시군이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이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에는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가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서울엔 3기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인천 지역이 이 조건에 해당하겠죠. 이상에서 보면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 거주자라면 사전 청약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가 아닌 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의무 거주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물론 사전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 청약 시점에는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 시점에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한다면 당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이 언제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방법이 없지만 3기 신도시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전략을 짜기가 약간 수월해진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청약 후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신도시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사전 청약제도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중에는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본 청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 청약은 2022년까지 총 18만 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고양 장항, 성남 판교 대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이 있고 2021년에 과천 주암, 과천 지식정보타운, 구리 갈매 역세권, 위례지구, 고양 직축, 2022년에 과천 과천, 남양주 양정 역세권, 성남 금토, 인천 루원시티, 수원 당수 등의 청약이 계획돼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정부가 제시한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에 초조한 무주택자나 가점이 안 돼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자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정부의 공급 방안을 믿고 기다릴지 중요한 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과 라이프 스타일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찾고 치밀하게 공부하며 준비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던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전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짚어봤는데요. 조만간 3기 신도시들의 입지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을 둘러보러 갑니다. 언제나처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항상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색이 완연한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